스펙팅룸의 달라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리뷰해 보려고 하는 아이템은 에어팟 2세대 에어팟 2세대입니다. 자, 원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벌써 출시가 벌써 한 달 전에 됐지만, 자, 그럼 뭐가 그렇게 좀 달라졌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 일단 기본 스펙부터 좀 알아볼게요. 요거는 블루투스 이어폰이고, 좀 특이한 점은 빔포밍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 음질이 기타 지금 시장에 있는 무선 마이크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이번에 H1 칩이 탑재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시리 스탠바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여전히 애플이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는 제품이고, 아직도 타입C 케이블이 지원을 안 합니다. 열어보기 앞서서 요번에 애플이 상냥하게도 3가지의 구매 옵션을 주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무선 충전 케이스와 에어팟이 들어있는 버전이고, 두 번째로는 유선 충전기와 그리고 에어팟이 들어있는 버전이고, 세 번째로는 기존 1세대 사용자들을 위해서 무선 충전 케이스만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을 넣어 주었어요. 뭐 상당히 애플답지 않게 좀 상냥하죠. 자, 먼저 언박싱 해볼 건데, 자, 제품은 일단 깔끔하게 생겼어요. 자, 249,000원이라는 요에 가격이 참 저렴하죠. 참 저렴해요. 자, 아무튼 무선 케이스 버전인데, 자, 일단 까볼게요. 아이고, 까졌다. 자, 깔끔해요. 자, 보면은 요렇게 뒷면에 와이어리스 차징 케이스 나와 있고, 여기에도 와이어리스 차징 케이스 버전이에요. 역시 애플답네요. 자, 까볼게요. 본체가 또 중요하겠죠? 역시 새 것 갈 때는 기분이 좋아. 어우, 이뻐요. 무슨 에그 같네, 에그. 여기에 충전 인디케이터, 이 버튼이 이제 무선 충전이 되면서 이 밖으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원래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열어보니까 이제 막 찾고 있네. 하얀 불빛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럼 이제 찾고 있으니까 찾아줘야죠. 자, 연결. 왜 안 돼? 오, 좋아. 역시 간편해요. 원스톱 셋업. 자, 내부 이렇게 잠깐 보면은, 자, 이렇게 뭐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자석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요게 마감이 좋아요. 여기도 마감이 좋고, 그리고 약간 뒤에 보시면은 원래 거보다 약간 위쪽으로 약간 페어링 버튼이 옮겨간 게 보이시죠? 자, 아무튼 요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것도 마저 까볼게요. 마저 까보면 라이트닝 케이블 들어있죠. 자, 여기까지 언박싱 다 된 것 같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요 무선 충전이 된다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또 이게 무선 충전이 된다는 게 꼭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애플에서 요 탑재한 무선 충전 버전에는 고속 충전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치차징 시스템에서 5W, 그러니까 기존의 느린 속도의 충전 속도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데, 물론 무선 충전이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글쎄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좀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물론 저는 여러 가지 무선 충전이 되는 제품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무선보다는 유선을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저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데, 근데 그래도 뭐 무선 충전이 된다는 점은 좋은데 막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지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요 바로 칩셋이죠. 요 바로 칩셋. 기존에 들어가 있던 W1 칩셋을 대신해가지고 요번에 H1 칩셋이 탑재되었는데, 요게 근데 좀 나름대로 괜찮은 놈이에요. 요거 덕분에 요번에 시리 스탠바이 기능까지 추가가 된 것이고, 사실 애플 제품끼리 요런 뭐 기계 간의 페어링 속도라든지 그런 어떤 것을 연결할 때 그런 속도, 그리고 요번에 애플에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어요. 거의 50% 정도 단축시켜서 이제 거의 2초에서 3초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거의 페어링이 깔끔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이런 칩셋의 개선으로 인해서 기존에 원래 통화 시간이 최대 2시간까지
되었었는데 요번에 50% 상향된 3시간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2시간에서 3시간 넘어갔다 그러면은 뭐 별로 차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큰 변화죠. 그리고 통화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무조건 이게 좋은 점만 있진 않은데요. 저는 이제 무선 기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블루투스 제품들을 많이 써왔었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인 이런 멀티 페어링 기술이 이 고가의 제품에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애플 농장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기 간에 이렇게 뭐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멀티 페어링이 안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크게 단점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번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워치랑 그런 거 전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워치 제품도 블루투스로 이 아이폰이랑 연결이 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아이폰이랑 직접 연결이 되는 제품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페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 에어팟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핸드폰과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워치와 연결하든지 오직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3가지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만약에 내가 지금 피트니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냥 원래 워치에다가 명령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핸드폰이랑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 명령어를 바로 한 번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2번, 3번 해야 되는 일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애플이 원래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연동화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 매끄러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굉장히 잘하는 기업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니면 뭐 다른 폰들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게 별로 좋은 옵션이 아닌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제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냥 애플 제품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25만 원인데 이 돈 주면은 차라리 저 같으면 자브라 엘리트나 비에노 걸 쓰겠어요. 음질도 훨씬 좋고 디자인도 뭐 이쁘기도 하고 뭐 근데 아무튼 애플 제품을 쓰지 않으면은 이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애플 제품을 쓰면서 특별한 부분이 아무래도 시리 기능인데 이 시리 기능 같은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도 전혀 활용할 수가 없고 물론 블루투스로 연결은 돼요. 문제는 없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을지는 과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자,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 별남이었고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 마치고 앞으로 더 재밌는 걸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